멘토라에서 공부하자.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장인은 기초를 잘 닦은 사람이 됩니다. 개념원리 수일 1단원의 지수함수 로그 단원에 로그 단원에 해당되는 페이지 55쪽 연습문제 56번입니다. x 범위가 2초가 3 미만이라고 했어요. 얘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은 로그 x라는 것은 2 더하기 알파, 지표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알파는 0초가 1 미만일 수밖에 없어. 그럼 지표를 알 수 있는 것은 진수의 자릿수죠. 최소한 세 자리 1, 10, 100 맞죠? 그런 세 자릿수를 나타낸다는 건데 가수가 같대요. 그냥 써도 괜찮은데 익숙해지면 이렇게 안 쓸 건데 내가 써줄게요. 지표가 노겠지. M1 더하기 가수? 몰라. 별이 노겠지. 그럼 별로 잡으면 이 녀석이 또 지표가 노겠지. 하트의 정수 더하기 역시 별이 나온다고. 이 말인 거예요. 가수가 같다는 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은 같은 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심심한데 이거에서 이거는 빼볼까? 좌변은 좌변끼리 빼봐봐봐봐. 우변은 우변끼리 빼보면 M1 빼기 하트 별은 소가 되잖아. 결국 finally 얘가 정수라는 사실을 find 찾을 수 있니? 이 4라는 건 진수 자리 지수죠. 휘리릭 내려올 수 있는 근거는 x가 0보다 크거든. 맞죠? 이게 없으면 함부로 내리면 안 됩니다. 4로그 x 빼기 2로그 x니까 아하 2로그 x가 결국 정수 n꼴이라고.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얘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 뭘 곱하면 좋겠니? 그렇지 2를 곱해버려 봐봐. 그럼 2로그 x는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어. 그렇지 4초가 6 미만이잖아.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5밖에 안 되잖아.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2로그 x가 5 그래서 로그 x는 2분의 5 만족하는 x는 10의 2분의 5제곱 뭐 굳이 거듭적으로 표현한다면 2루트 10의 5제곱 뭐 이렇게 나타내도 이제 괜찮습니다. 개념원리 수일 1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의 로그함수 연습문제 57번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요구량, 디맨더, 판매량, 프라이스 이런 표현을 쓰겠다 그지? 이제 이 자체로 성립하고 C는 0보다 큰 상수를 표현한다. P1 4P1 그러니까 가격이 4배가 되면 그 요구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맞나요? 그대로 P1일 때 가격 그대로 써보세요. 그럼 D1이니까 첫 번째 단추는 로그 D1은 로그 C 빼기 3분의 1 로그 P1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몇 배? 4배가 됐어. 그때 디맨더는 D2가 될 거고 이 녀석은 로그 C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P2 맞죠? 그런데 P1이 P2가 됐을 때 P2 자리 뭘 집어넣어? 몇 배가 됐다고? 그렇지 4P1 대입하면 끝. 그럼 목적은 이거잖아. 얘를 지수로 바꿔서 풀 수도 있어요. 지수로 바꿔서 두 개를 나눠도 괜찮아. 지수로 풀어줄까? 해줄까? 풀어달라면 이걸 지수로 바꾸면 돼요. D1이 뭔데? 밑을 10으로 좀 복잡습니다. 우변 로그 C 빼기 못 푸는 건 아니에요. 3분의 1 밑으로 하는 로그 P1 되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P1이 되는 거고 D2도 마찬가지예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C 빼기 3분의 1 로그 4P1 바꿔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변변 나눠버리면 돼요. 똑같이 풀립니다. 근데 지수로 풀면 조금 귀찮으니까 얘는 이 문제는 첫 번째 풀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해요. 빼는 게 조금 편하죠. 밑에서 위에 걸 빼버리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원래는 로그 D2 빼기 로그 D1인데 로그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네. 그래서 로그 D1분의 D2 맞죠? 오케이. 슥슥 소거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잖아. 이거 저거 3분의 1 로그 P1 빼기 3분의 1 로그 4P1인데 3분의 1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4P1까지 맞나? 로그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네. 그래서 로그 4P1분의 P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라고 쓰면 어때요? 빠르진 않았죠? 진수자리 지수는 앞쪽으로 내려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2 아니면 다시 올려버릴까요? 잘못 썼다. 괜찮죠?
3분의 1을 도로 올려버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암산되나? 그죠? 괜찮죠? 그리고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네. 그래서 D1분의 D2는 밑을 2로 하는 마이너스 얼마? 3분의 2제곱. 뭐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그저 제곱근으로 나타낸다면 2의 3분의 2제곱분의 1. 그래서 3루트 2의 2제곱분의 1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뭐 방법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개념원리 수1 연습문제 58번입니다. 페이지 55쪽. 흙의 투수 계수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대. 그래? 그럼 투수 실험 장치에 물의 높이를 H1이라고요. T시간 후에 물의 높이를 뭐라 잡았어? H2라고 했어. 다음 식이 성립하는데. 물의 처음 높이가 64. 바로 쓰는 거예요. H1 자리에 64를 대입해. 실험을 시작한 지 40분이라 했으니까 이게 시간인지 분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T 자리에 40을 대입해. 그럼 물의 높이가 16이 됐다는 건 H2 자리에 16을 대입하면 돼. 이대로 식을 한번 써볼게요. 간다. 집어넣어. K는 C는 양의 양수니까 안 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T 자리에 40분의 C 곱하기 로그 H1 그래서 64 빼기 로그 얼마? 16이 되는 거죠. 진수에 나눠서 바뀌어버리네. 그러니까 16분의 4, 64 하면 4가 되나? 맞죠? 로그 4는 얼마로 바꿔 쓰냐면 그냥 뭐 2로그 2라고 쓸까? 그래서 K 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20분의 C 곱하기 로그 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식은 이걸 이용해서 실험을 한 번 했는데 두 번째 실험 단계에는 아니 몇 분 후에 높이가 2cm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T 자리에 뭘 대입해? X를 대입하고 맞죠? H2 자리에 뭘 대입해?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때 X 값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인 거예요. 맞나요? 자, 갑니다. 그래서 K는 간다. 뭐분의 X분의 C 곱하기 로그 처음 물 높이는 당연히 처음 물 높이는 64cm가 되는 거야. 빼기 로그 얼마? H2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거는 뭔데? 로그 32네? 로그 32는? 그렇지. 5 로그 2네? 그런데 잘 봐. 이거 그대로 써먹기 위해서 K 자리에 이걸 그냥 그대로 대입하셔도 괜찮아요. 그대로 대입할까? 그 빨간색 K 자리에 20분의 C 곱하기 로그 2를 우변은 그대로 쓰세요. 여기 우변이다 그죠? 그대로 X분의 C 곱하기 5 로그 2라고 쓰면 쓱쓱 싹싹 이해되지? 20분의 1이 X분의 5가 되고 싶어. 역수 쉬워. 20은 5분의 X 5를 곱해. 만족하는 X는 100 단위는 분이라고 쓰면 됩니다. 개념원리 수1 페이지 87쪽 지수함수 파트 연습 문제 104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 맞아요. 최고의 풀이는 이걸 그려라 할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고3들 오빠애들은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 그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풀 건지 잘 보세요. 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낯설 거예요. 3의 x제곱 0보다 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0보다 큰 건 알고 있죠. 모든 문자 양수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산술기하 조합평균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 둘에 대한 산술평균을 쓸 겁니다. 답지에는 2를 미리 곱했지만 내 제자들은 분명히 2를 쓰라고 얘기할 겁니다. 알았죠? 웬만하면 기본기대로 가르칠 거예요. 수학은 기초를 기본기가 잘 된 사람을 장이라 부르거든. 올해 타이틀이지만 이번 달 타이틀이지만 딱 맞는 말이거든. 이래 되잖아. 기하평균이 1로 일정하다고요. 2를 곱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아. 역수로 씌우면 부도방향 바뀌어. 왜? 좌변 우변 둘 다 양수거든. 설명해야 되겠죠?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범위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거기다 뭘 곱해? 6을 곱하면 준식이 만들어지죠. 바로 fx는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최대값은, 하지만 최대값 답은 3이지만 이렇게만 적으면 하수. 그 최대값이 되기 위한 이퀄레이션, 요 이퀄은 언제 성립하는 when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3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해. 그래서 3의 x제곱의 제곱이 1이 되는. 그럼 3의 x제곱은 풀마 1이지만 3의 x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어. 0보다 커. 얘는 1만 되겠네. 그래서 만족하는 x를 구하란다면 0. x가 0일 때 최소의 f0 값이 3이라고 쓰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결국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대학교 가는 거거든요. 알겠지? 나중에는 이거 그래를 할 겁니다.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센 수일 103번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는 조건식 2개 한번 봐봐. 다시 얘기지만 얘는 문자 2개씩 2개 못 풀어요. 그러니 전문용어로 이건 매개변수란 말을 쓴단다. 나중에 이제 고2 올라가면 매개변수, 미분법, 합성함수, 매개변수, 뭐 적분법 이런 거 배우게 된단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그럼 그건 좋아서 기억부 출발할까? 니은처럼 관계없어요. 얘를 그냥 my star, 하트라고 둘까? 그럼 잘 봐, 잘 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XY 곱이 0이 아니란 말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기억 다시 한번 봐. 아니, 2의 X제곱이 하트와 같대. 그러면 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지, 하트의 X분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스타 1 때문에 그런 거야. 지수가 0일 때는 지수 법칙을 쓸 수가 없습니다.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하트니까 3이라는 것은 하트의 몇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Y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세모 잡는 순간 조금 어려워져요. 잘 봐. 잘 봐, 잘 봐. 이 둘을 어쩌지 알 건데 어쩌지 해야 니은을 어찌 만들어야겠거든. 힌트는 2와 3이에요. 2와 3을 어떻게 하면 6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곱해버릴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자, 곱하면 재미난 게 보입니다. 이 연습을 하셔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6이라는 놈이 하트에, 그렇지, x분의 1제곱 빼기 y분의 1제곱인 거예요. 그러면 요 6자리에 이 니은의 우변에 있는 여기 대입할 수 있겠네. 그럼 연관성이 있죠. 어때요? 맞죠?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또 9의 y제곱도 바꿀 수 있잖아. 9의 y제곱은 얘랑 연관이 있지 않나? 양변에 지수에 2를 곱해도 관계없잖아. 바로 쓴다? 9라는 것은 하트를 밑으로 하는 마이너스 y분의 2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고 이거 대입해서 정리하면 끝. 자, 감이 조금 오죠? 얘를 그러면 정리합니다. 9의 y제곱이라는 것은 지수 법칙도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9의 y제곱은 하트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될 것이고 6의 z제곱은 여기도 z로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하트의 x분의 1제곱 빼기 y분의 1제곱에 얼마? 그렇지, z제곱이 되겠네.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물었네. 값은 모르지만 값은 모르지만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g분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x, y, z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할 수도 없어요. 알겠죠? 물론 로그로 풀 수 있어. 근데 로그보다는 지수가 조금 편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수를 풀지를 로그를 풀지를 판단하시고 문제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센 수일 119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버전이죠. 엄브렐라 공식. 닮음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호 AP의 원주각, 그 다음 요각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맞죠? 여기 별각이면 이 별각이라는 호 AQ에 이런 것도 있었어, 그죠? 자, 그래. 중3 때도 나왔지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AP 거리와 BP 거리가 같대. 이름의 상호경이네. 그럼 밑각 크기가 점점으로 같겠네. 이 점이라는 건 호 AP의 원주각이기도 하니까 여기도 점각이겠네. 맞죠? 이런 것도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AR 길이를 알아. AR 길이를 이렇게 4곱 3루트 3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주 기억을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B에서 R 거리도 알아. BR 거리는 이렇게 3곱 3루트 3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분 BQ 길이 찾았죠. 이 BQ 길이, 요 길이를 묻는 문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과 N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안에 닮음을 찾으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힌트는, 자, 이게 지금 여기 어떤 성분이에요? 이건 AR과 RB 거리는 어떤 연관성이 있네. 길이 B가 4대 3이잖아. 오, 4대 3이에요? 그래? 4대 3이야? 다시 한번 봐봐. 각 PQA 크기, 얘 점각이랑 마찬가지라 PBA 크기도 점각이어서 또 점각이랑 똑같은 게 또 있나? 여기 임상환경이고 AQ 길이 돼. 자, 그럼 요건 봐봐. 선분 AQ 대 선분 BQ의 길이 비율도 알겠나? 이거 길이는 뭔 길이와 똑같죠? 요 길이, 기역 대 니은 길이 비율 초록색 적어줄게. 4대 3인가 알겠지? 이 4대 3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4대 3이란 말이야. 맞잖아요. 기역 대 니은 길이는 3루트 3이 약분되니까 4대 3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AR 대 RB의 길이 비율이 4대 3이야. 집중하셨죠? 힌트는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읽었습니다. AB가 지름이라고 했고요. 지름이니까 삼각형 PAB는 당연한 얘기지만 직각삼각형입니다. 삼각형 QAB도 맞아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아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써볼까? PA현, PB현의 길이 같을 때 호 PA와 호 PB 길이 같죠. 호 초록색, 호에 대한 초록색 이 점각 크기와 호 PB에 대한 점각 크기가 같네요. 내 말 맞죠? 와, 선생님 예측 잘하죠? 하게 반응하죠? 이게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눈이 보일 건데 선생님 퀘스천이 뭐였어요? 선분 PQ가 어떤 역할을 하니라고 물었어요. 그렇지.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이 녀석은 각 AQB의 무슨 선? 이등분선이라는 겁니다. 이등분선의 변해비 기억나지? 각의 이등분선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변해비라고 몇 번 가르쳤잖아요. 이 중2 내용 맞죠? 고1 내용, 고2 내용도 아니에요. 내 말 맞아 틀려요? 그게 뒤집어도 보여요. 선생님 저는요 항상 이렇게만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지. 내 말이 맞아 틀려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배웠는데요. BA 대 BB는 AC 대 CB. 뒤집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뒤집어서. 숨은 그림 찾기도 이 초록점을 찍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필요한 거고 내가 설명을 후루룩 해버리면 못 따라와요. 내가 뜸을 좀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서는 뜸을 반드시 들여야 돼요. 생살 씹어 먹으면 이빨 부서져요. 그러니까 중2 내용이죠. 각의 이등분선의 변해비죠. 바로 써도 괜찮나? QA 대 QB는 AR 대 RB. 그래서 우리 초록색 길이는 몇 대 몇? 했잖아요. 4대 3. 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AQ 거리, QA 거리를 뭘로 잡을까? 4별로 잡을까? QB 거리를 3별로 쓰실 수 있네요. 얘를 3별. 얘도 중3 때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맞잖아요. 3, 4, 5네요. 굳이 안 써도 괜찮죠? 그래서 AB 거리가 몇 별? 5별이 된다는 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와우. 아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AB 거리는 뭐 더하기 뭐예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두 개 더하면 얼마야? 7곱 3루트 3이 된다고요. 그렇네. 그래서 BQ 거리를 쓰실 수 있니? 선분 BQ 거리는 그 3별에 해당되잖아. 근데 5별이 이거니까 3별은 양별에 뭐 5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 두세 번 하지 말고. 맞죠? 그래서 3별은 5분의 21 곱 3루트 3이 된다고요. 아셨지요? 이 BQ 거리를 여기 선분 BQ 거리잖아. 맞죠? 그거를 여기 디귿자리 디귿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얘를 그냥 스타 원식이라 할까요? 스타 1의 대입에 그래서 7분의 5 맞죠? BQ 자리에 지분되지. 여기다가 바로 대입합니다. 5분의 21 곱 3루트 3 5 약분되면 3이 한 개 남네.
3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그래서 3의 3분의 4제곱. 그래서 3루트 3의 4제곱. m과 n은 서로 소인 두 자연수니까 m과 n의 합은 7이 됩니다. 단편적인 지수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이건 중2, 중3, 고1, 고2 다 섞여 나오잖아. 그래서 내각의 등무선과 외각의 등무선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까먹으면 다시 보고 오답도 옮겨 적고 중학교 내용을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너멀리 수일 필수 예제 6번입니다. 다음 역함수를 묻는 문제지만 식으로 푸는 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대충만 그릴 겁니다. 자, 이 함수의 정역 치역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선 읽어낸다는 것은 y-1은 밑을 2로 하는 x-1을 부르죠. 자, 이 녀석은 y 밑을 2로 하는 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대칭점부터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칭식선. 맞죠? 이렇게 구해서 표현을 좀 할까요? x 이퀄 1, y 이퀄 1. 맞죠? 대칭점이라는 표현은 틀렸지만 물론 y 이퀄 1을 지워도 괜찮아요. 근데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로그 함수 그래프는 1,0을 지났었는데 녀석이 1,1만큼 올려지잖아. 그래서 2,1을 반드시 지나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이걸 정역을 묻는다면 물론 식으로 해도 괜찮아.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거든. 하지만 그림이 더 효율적입니다. x 범위는 1보다 크다. 그럼 치역 범위는 y는 모든 실수가 되겠네. 그래서 그린 후에 1대1 대응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후에 x와 위치를 바꿔버려. 그죠? 그래서 x-1은 밑을 2로 하는 y-1 지수로 바꾸면 밑을 2로 하는 x-1제곱은 y-1. 이 그래프는 y 이퀄 2의 x제곱을 원래는 이렇게 그리잖아. 그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병행하니까 반드시 지나는 점은 1,2가 되겠지. 그래서 1,2와 2,1은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이라는 것도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스스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좀 이따가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리게 되면 점근선은 이제 y 이퀄 1이 되는 거죠. 내가 1,1을 찍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 빨간색과 이 초록색은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이라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란다면 맞아, 답만 쓴다면 이게 답이 돼요. 하지만 정역은 적을 수 있어야 돼. 정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 정해야 된다고. 얘를 정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범위는 모든 실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근데 모든 실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잘 안 적어줍니다. 그렇다고 적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적으세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치역은요, 되려 이 녀석이 치역이 되죠. 아하, 얘를 치역을 적으면 그래서 y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개념을 수일 페이지 96쪽 필수예제 7번 전형적인 함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밑을 이러한 로그 x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점을 얘기할 수 있겠네. 이 점 1,0이잖아.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값은 1이 되겠네. 그럼 그 위에 점 보세요. 바로 위에 점이라는 칸칸 위에 있는 이 점 좌표는 y 이퀄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점 좌표를 찍은다면 1,1이 될 겁니다. 색깔을 좀 바꿔보고. 그러면 1,1일 때 y값, 요 녀석일 때 이 y값이 1이잖아요. y값이 1이라는 것은 자, 이 점을 계산할 거야. 그 점을 계산하려면 y 이퀄 1과 y 이퀄 밑을 2로 하는 x 그래 연립하면 되겠네. 이 정도 암산되죠, 그죠? x는 얼마 더? 그렇지, 2의 1제곱 2가 되겠네. 그래서 이 점 좌표는 2,1. 그래서 b 값은 얼마? 그렇지,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 한 칸 위에 보세요. 이 점이 2,2가 되죠. 그럼 색깔 바꿔볼까? 보라색으로 할까? 쭉 따라갈 때 이 점이 0,2를 나타내거든. 그럼 2라는 것은 그렇지, 밑을 2로 하는 x 그래프랑 연립을 해.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로그 x 그래프랑 2랑 같아. 그래서 만족한 x는 2의 2제곱. 그래서 이 점 좌표는 4,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쭉 따라 내려갔을 때 c 값은 4가 되겠네. 그럼 쭉 올라가면 이 점이 4,4가 됩니다. 아주 섬세하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쭉 따라가면 이 점이 0,4.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그럼 쭉 가면 이 점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연립. y 꼴 4랑 y 꼴 밑을 2로 하는 x랑 연립해. 그래서 x는 연립합니다. 2에 4제곱 16이 되겠네. 아, 그래서 D에 해당하는 게 16. 그래서 이 점 좌표는 16,16. 규칙이 있죠? 보세요. 재미난 규칙입니다. x 값이 보세요. 여기는 1, 그 다음 2, 4, 16으로 얼마씩 늘어난 거 알겠지? 2에 2제곱, 2에 3제곱 한 개 빠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D에서 C 값을 뺀 거네. 그래서 답을 구한다면 D 값은 16, C는 4 빼주면 12라고 쓰시면 끝.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96쪽 필수의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이 두 함수의 G1 함수, G2의 연관성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X축으로 많은 4만큼 표현이 나가면 G1이 되고요. G1을 X축으로, 거꾸로 되겠군요. X축으로, G1을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야 G2가 되거든. 그 차이점 알겠지? 그래서 X축과 평행한 4짜리 막대기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 거리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막대기랑 이런 막대기도 다 같아요. 그래서 AB 거리랑 여기 있는 CD 거리는 병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4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만약에 A, B, D, C의 사각형이란다면 평행 사변이 되는데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거든. 이건 AC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곡선은 평행하다는 말은 안 쓰긴 한데 이 선분 BD랑 선분 AC는 평행이죠. 그러니까 BD를만 옮겨서 잘라서 AC에 붙여버리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요걸 옮길까? B급진 요즘은 H를 할게. ACH 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싼 이 B급진 부분이랑 B에서 수직의 발 또르륵 떨어뜨렸을 때 요즘을 그냥 표현해서 M이라 한다면 BDM은 어때? B급진 넓이가 사실은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이라는 것은 떼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럼 이 파란색 부분 넓이는 이 보라색과 똑같잖아. 그럼 떼서 이렇게 붙여버릴 수 있네요. 그래서 B급진 부분 넓이라는 것은 사각형 A, B, C, H 넓이와 같네. 빨간색 길이는 A에서 B까지는 4. 그리고 A에서 H까지 거리도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왜? A점이라는 것부터 계산할까? 캡틴 A점이라는 것은 이 두 번째 함수 G2의 Y절편이니까 X0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C는 A는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0, 얼마요? 2가 되는 거 알겠지? 이 점도 0,2라고요. 그래, 그럼 쭉 따라가면 P의 X 앞에도 계산할 수 있겠네? 암산합니다. Y 값이 2거든. 이 녀석이 Y가 2고 싶어요. 그러면 2는 밑을 2로 하는 X가 되네. 그럼 X는 2의 2제곱해서 맞아요. 잘하셨어요. 4가 된다는 거죠. 그럼 쭉 올라갔을 때 C의 X 좌표가 4니까 여기 4를 대입해서요. 그럼 로그 2를 밑으로 하면 8이 되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H점은 그자 0,3이 되네. 이 거리는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 곱 1. 답은 4. 단위는 라디안 제곱이 되는 거예요. 센티미터 있으면 센티미터 제곱이 될 것이고 단위가 없으면 라디안 쓰시면 돼요. 센 수일 122번 문제입니다. 제곱근도 올해 수능에 며칠 있을 수능에 나옵니다. n은 2 이상 50 이하의 자연수인데 이 녀석이 어떤 자연수 n의 제곱근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조건식을 읽어내는 건 어렵지 않죠? 3루트 3의 4제곱을 n번 곱했을 때 뭐가 되는데 어떤 자연수, 캡틴 n이 된 자연수가 된다는 거야. 자연수. 알겠죠? 어떤 자연수는 캡틴 n인 거야. 맞죠? 캡틴 n의 n제곱근이 이거란 얘기잖아. 딱 맞잖아. 그렇네. 이 녀석은 3의 3분의 4제곱의 n제곱이니까 이 정도 암산되죠? 그래서 3의 3분의 4n제곱의 자연수를 내면 그 지수에 있는 요것만 해석하면 돼. 특히나 분자만 해석하면 돼요. 그 4n이 몇 배수면 돼? 그렇지, 3배수면 돼요.
그렇잖아. 그럼 n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n은 지금 2 이상 50이 하니까 이 중에 3배수 되는 건 얼마부터? 그렇지. n은 3, 또 6. 그렇지. 쭉 적어내면 어렵지 않죠? 3, 6, 9, 30 커지네. 그래서 뭐 쭉 해서 어디까지? 48까지 가능하겠네. n이 3배수면 되거든. 맞죠? 4n이 3배수면 n이 3배수면 되잖아요. 그래서 k는 몇 개? 16개가 되나? 오케이. 그럼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 단추는 이 준식을 해석하는 건데, 물론 잘 보세요. 이 준식인데 한꺼번에 다 적는 거 의미 없고, 이 녀석이랑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조금 귀찮아요. 어느 두 개씩 묶어내면 규칙이 보일 것 같은데, 제일 처음 거랑 제일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그럼 가운데 3의 마이너스 16제곱 플러스 1분의 3 더하기 3의 16제곱 플러스 1분의 3, 이 두 개부터 계산할게. 이 두 개만 먼저 계산할게요. 이 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따로 계산할게. 이거 기억이 날게. 이거 어떻게 쓰면 돼요? 통분 정리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여기다가 앞쪽 분모를 뒤쪽 분모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3의 16제곱을 똑같이 곱해버리면 어때? 그러면 잘 보세요. 분모는 1 더하기 3의 16제곱분에 분배하면 3 곱하기 3의 16제곱이죠. 더 적게. 그 다음 분모가 똑같아지잖아. 뒤에도 분모 또 한번 보세요. 3의 16제곱 플러스 1분의 3이잖아. 그러면 분모가 똑같고 분자 분모에 3이 있으니까 3을 묶어내서 쓰면, 자, 분모는 맞아요. 3의 16제곱 플러스 1분의 3 묶어내면 3의 16제곱 플러스 1 되네. 아, 3이네. 금방 풀리잖아. 사실 K를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 문제는 K 값을 몰라도 똑같이 빨간색 두 개 계산하면 무조건 3이에요. 그럼 두 번째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뭔 소리냐면 짝을 지어 존재하게 초록색을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요 앞에 있는 거, 그 앞 바로 뒤에 있는 거, 요 두 개 계산해 볼까? 두 번째 초록색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3에 얼마요? 마이너스 15제곱이죠. 1씩 줄어들잖아. 1씩 커지잖아. 아, 이 식이네. 맞네. 5가 아니다. 그죠? 14 플러스 1제곱분의 3에다가 이 녀석은 3의 14제곱 플러스 1분의 3이잖아.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프로세스니까 얘도 계산하면 3이라는 거예요.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하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마지막에 조심해야 돼요. 짝을 지울 때 이 파란색, 오케이. 이 파란색 이거랑 이거 짝을 존재하면 이 두 개도 3이잖아. 그런데 가운데 짝 기준점 뭐 이걸 할까? 괜찮지? 이건 1 더하기 1분의 짝을 지어 존재할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요 윗줄, 요 오렌지 앞에 거는 항수가 몇 개예요? 8개지. 3의 마이너스 10부터 3의 마이너스 2제곱까지니까. 맞나? 근데 이건 짝이 없거든. 8개, 1개, 8개니까. 쌍은 8쌍이고, 마지막 1개가 남잖아. 그럼 오렌지 색은 얼마다? 그렇지, 1이거든. 아, 1이 아니죠. 1 아니다. 1 더하기 1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느낌으로 묶이는 게 총 몇 개? 그렇지, 8개라고 계산하면 어때요? 그래서 2분의 48 더하기 2분의 31, 2분의 3 계산하면 2분의 51이 답이 되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센 수일 문제 123번 문제입니다. X랑 Y가 힌트가 있어요. 복잡하긴 하지만 이거부터 계산할까? 기억은 X랑 Y를 더하라는 거잖아. 더하면 잘 보세요. A의 1제곱이지만 난 이렇게 쓸 거야. 3분의 1의 3제곱 더하기, 이거 그대로 쓰세요. 3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1제곱이 2제곱을 쓸 거예요. 더하기? B도 한번 보세요. 뒤에 거 적을까?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스몰 b가 남지만 B의 1제곱은 3분의 1의 3제곱이네? 세제곱 제곱식이네?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3제곱 X 플러스 Y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입해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마찬가지야. 이 X-Y라는 니은부터 계산할까? 똑같은 원리잖아요. 부호만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X에다가 Y를 빼는 건데 이거에다가 순서를 좀 바꿔 적을게. 그러니까 처음 거는
A의 3분의 1제곱의 3제곱. 얘를 먼저 적을게. 부호 밖에 놓으지. 빼기 3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의 2제곱. B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1제곱의 2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의 3제곱이니까 많이 보던 거죠. A의 3분의 1제곱 빼기 B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3제곱.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 남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에다가 3분의 2제곱을 하는 거거든. 이거 3분의 2제곱 곱하면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적기 귀찮아서 그냥 편의상 얘를 별로 두고요. 얘를 하트로 둘게. 결국 별 플러스 하트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더하기 얘도 3분의 2제곱이니까 별 빼기 하트의 전체 제곱이 되네. 제곱 정리해서 풀면 2별 제곱 더하기 2하트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별 제곱. 자, 별 제곱합니다. 그럼 2배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2배 B의 3분의 2제곱이 답이 되겠네. 그런데 A 3분의 2제곱에다가 B의 3분의 2제곱 더한 건 2니까 답은 2 곱 2, 4가 답이 되는 거예요.